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잘 오셨습니다. 어떻게 왜 그럴까요? 크리스마스 다음날 이렇게 무슨 설명회 나오라고 이렇게 되는 사람도 마음도 싱숭생숭한데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날짜가 그렇게 어떻게 보니까 잡혀가지고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됐고요. 예, 저는 이제 그 일반 사회 교육에서 사회문화 교육 담당하고 있는 조영산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이제 지금 올라가게 되면 인터넷으로도 보시게 될 거고, 이제 지금 이제 현강 하심을 같이 보게 되는데, 자료라고 하면은 맨 처음에 나와 있죠? 첫 페이지 넘기게 되면은 1월달 틀에 대해서 이제 나와 있습니다. 이게 뭐 작년에 자료를 받으시거나 그런 분들도 있고, 작년에 보신 분들도 있고, 아니면 이제 이번에 처음 보는데 약간 변화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위쪽에 있는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봐왔던 일반적인 강의 순서에 대한 그런 얘기가 될 겁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이번에 새로 들어간 게 아래쪽에 있는 개론서 특강반이에요. 이게 어떤 요청으로 됐냐면 이제 기본 이론이라 그랬을 때 초수다 처음 하시는 분이다 아니면 전혀 없다라고 한다면 그게 있는데 어느 정도 이제 한 번이나 두 번 이상 시험 보신 분들에 대한 니즈에 대해서 약간은 좀 아쉽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 보통 이제 한 번 했던 친구들이 2년에서 3년까지 같이 계속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갖고 그 친구들이 똑같은 걸 반복되는 게 조금 아쉽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는 매번마다 특강을 개설합니다. 그 특강이라는 게 또 함량이라는 게 있죠. 모든 과목들이 다 돼서 그냥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기보다는 주제별로 이슈별로 잡아서 강의별로 잡아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첫 번째 1열은 맨 밑에 보다시피 경장 원론 강독하고 사회과 교육론에 대해서 이제 진행이 됩니다. 이거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제 축척이 계속될 거예요. 축척이란 거는 인강으로 축척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 보실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거고요. 요거는 이제 뭐 처음 오신 분들 입장에서 이게 뭔가 싶으실 텐데 적어도 이제 항상 그 임용 강의들이 그렇잖아요. 일종의 이원화라는 개념이 있어서 내가 이제 다른 친구들하고 좀 준비량이 다르거나 어느 정도 위치에 있거나 단계에 있거나 이게 다를 텐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은 차별화를 둬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한 번 내지 두 번 저희랑 같이 준비했던 친구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그 친구들의 시간 그 다음에 혼자 공부할 시간 마련 이런 것들에 고민해서 이런 걸 기획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내용 들어가면은 예, 설명하기 애매한 부분이죠. 저희 팀은 어떻게 구성됐는가라는 거에 대해서 지금 나와 있습니다. 뭐, 일 교수님이 이제 강의를 이제 생각 맡으시고, 각진 교수님, 예, 그 경제 강의를 해주시고, 저하고 이렇게 했는데, 양력이나 이런 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읽는 것은 정말 우습죠. 근데,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이제 뭐 이런 게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일 교수님 같은 경우 과목이 법하고 정치하고 이렇게 사회경영론까지 같이 하는데 뭐 전문성에 대해서나 이런 거를 생각을 하시거나 이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다들 이제 과목에 대해서 그게 있겠다라는데 물론 경제나 사회 문화 같은 게 한 과목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맡고 있는 스페셜이라고 한다면 이제 이율 교수님 같은 경우는 실제 그 과목 강의를 현장에서 하고 계시죠. 예, 그래가지고 그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이분이 이제 전공자 아닌데 그냥 임용해서 하시는 분 아닌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의심할 여지는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이제 말로 제가 표현해서 여러분께 전달 드리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이제 수업을 들어보시면 아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그 일 교수님 강조하는 단어예요. 통섭이라는 단어인데 아직도 이 통섭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만만치 않은 단어죠. 근데 이 통섭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 가지 과목들과 연결해서 서로 간에 볼 수 있는 이런 관점에 대해서 제시를 해주신다라는 단어로 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래쪽에 보면 통합교육 통섭이라는 단어 나와 있는데 다른 것보다도 이제 뭐 각 과목당 교수님이 따로 계시면 그렇겠지만 일 교수님은 다 맡으신 거에 대해서 의문시하는 분들이 있을까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 이제 저도 이제 예전에 이제 일 교수님 강의를 이제 본 적이 있어서 이제 다 알고 이렇게 된 거였거든요. 그래서 여기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교재들에 대해서는 여기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스타트업 점프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사용하는 교재 3명 다 나와 있습니다. 넘어가 보죠. 예, 뒷페이지 가보면은 일반 사회팀은 어떻게 강의를 해왔나라는 겁니다.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고요. 우리가 어떻게 수업을 해왔나라는 거고요. 사실은 이게 좀 더 있었어요. 있는데 진짜 우리가 한 것만 하자라는 걸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축약이 됐습니다. 뭐 첫 번째 보시면은 블로그 활동
일종 뭐 이거보다 부적절한 마케팅이라고 본 게 좀 남사스럽잖아. 들어와서 이렇게 되는 거 하다 보니까 그냥 저희는 수업을 하고 하다 보니까 강의하는 친구들이랑 같이 래퍼 영상하고 얘기 듣고 이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없었고, 예, 그 다음에 출제 경향 수험생들 특성인데 저는 이제 그렇습니다. 뭐 경제 교수님, 일 교수님 그렇고 단순히 이제 강의를 하고 이렇게 되는 거에 대해서보다는 학생들 개인들 입장에서 질문에 대한 할애 시간이 많습니다. 이번에는 아예 어느 정도 할 거냐면 강의 끝나고 질문보다도 아예 시간을 마련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뭐든지 자기 읽는 거나 보는 거나 푸는 거나 들고 와갖고 하나하나 확인하고 갈 수 있도록 그런 시간을 마련할 생각입니다. 원래 그전에도 그냥 끝나고서 계속 됐었는데 이게 아예 이런 밥상을 차려놓지 않으면은 이제 서투르거나 래퍼 영상 힘든 친구들은 그냥 가거나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예 다이렉트로 과목 선생님들이 이제 시간 마련해서 이런 걸 하게 될 거고요. 이 수험생들의 특성 분석이래요. 여러분 갑자기 떠오르네. 머튼 분류 있잖아요. 혁신적인 사람이 있고 동조형도 있고 다양하게 있는데 학생을 딱 그게 나타나. 공부를 하는 친구 안 하는 친구가 있고요. 공부를 해야만 할 것 같은데 결심한 친구도 있고 그냥 나오는 친구도 있어요. 근데 이명종 그래도 결심은 다 있어. 근데 안 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 특성이라는 게 상황에 따라 성실한 친구도 있고 그렇지 않은 친구도 있다 보니까 본인은 이 교수님들한테 직접적으로 본인을 말씀해 주시면 좋아요. 물론 당연히 지금 여기 와서 이렇게 1, 2월달 처음 시작부터 있는 친구도 하겠다는 의지도 있고 하고 싶다는 생각도 팽배히 있을 겁니다. 근데 일종의 그런 것 같아요. 강의를 듣는 것의 목적을 생각해 보면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거에 대한 확인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자, 이게 강론으로 들어가면 책을 읽었을 때 이 책 읽으면은 교재라고 하는데 읽는 게 맞을까? 라는 거에서 이런 질문 해야 돼요. 내가 지금 잘 읽고 있나? 라는 거에 대해서. 이게 저도 마찬가지로 여름처럼 공부를 했었고 고민스러운 부분이거든요. 그걸 물어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본인이 확정이 되고 이게 단순히 그러한 것들을 깨알같이 정리하면서 단거나 노트를 만들고 이게 정답이 절대 아니거든요. 여러분 수기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다 맞는 얘기야. 왜 그렇게 해서 합격했으니까. 하지만 그걸로 절대 일반화돼서는 안 되겠다라는 거. 힘은 얻어도 좋아요. 나도 이렇게 하면 되겠지. 좋아요. 그렇게 하면 좋은데 이제 본인이 하고 있는 것을 제대로 하고 있나, 바르게 하고 있나, 이것이 맞는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확인은 각각 교수님들이 가장 맞는 사람 아닐까요? 그런 거에 대한 확인 없이 여러분들이 무슨 하나의 탑을 쌓아나거든. 예전에 공부하는 확실히 방식이 다릅니다. 넓다면 넓고 매우 좁다면 좁은 파트고 과목들이 여러 가지고 성향도 다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점검이 없이는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만든다? 단순히 강의만 듣고 무언가를 만든다는 건 절대 없어요. 그래서 혹시나 인강 들으시는 친구분들도 이제 사실은 그래요. 어떤 피드백이나 이런 것들 질문이 한정적이긴 하겠지만 그런 것들 같이 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이론 강의, 문제풀이, 모의고사 풀이, 파이널 정리 등 있는데 저는 조금 강조하고 싶은 게 제가 또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는 영역이기도 하고요. 저희 모의고사를 새로 다 만듭니다. 그러니까 매년 될 때마다 문제 영역도 바뀌고 형식도 바뀌기 때문에 이렇고 그리고 문제에 대해서 불만은 항상 이거였어요. 어렵다였어요. 어렵다라는 게 가르치는 게 없이 어렵다라기보다는 영역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욕심을 내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모의고사 범위는 저희는 선정할 때 130%로 잡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기출한 내용에 대해서 이게 100%라고 한다면 거기서 플러스 30% 정도 더해서 출제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형식적으로 하다 보면 반복되는 게 있고 하다 보니까 파이널에서는 이제 적합하게 왜냐하면 저희가 문제를 나가는 거에서 그쪽이 참가 안 한다는 가정 아래 한 번씩 내보면 이번 같은 경우도 예. 적중이라 그러면 되게 애매하죠. 사실은 이게 여러분들이 적합하게 공부를 시작하다 보면 보이기 시작해요. 요거 나오겠구나. 요건 나올 수밖에 없구나.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그거 먼저 해주시면 안 되나요? 라고 하는데 그게 정답이 아니죠. 왜냐면은 어느 정도 합격권에 있는 친구들은 그거는 무조건 맞추는 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미리 하고 만들고 다른 걸 본다라기보다는 서서 이렇게 되다가 정말 아이들과 다른 친구들과 이렇게 딱 변별력을 두는 파트가 있죠. 그런 파트가 있는데 그런 킬링 파트가 있는데 그 킬링 파트에 대해서는 급하게 먹는다고 이루어지는 게 절대 없습니다. 적어도 사회학에 대해서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여타 과목들도 아마 비슷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점을 두는 게 이제 모의고사 파이널에선 새롭게 구성된다라는 걸 우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론 강의에 대해서 조금 변화가 있습니다. 이론 강의 때 뭔가 좀 풀어보고 싶다 하고 싶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뒤에서 이제 소개가 될
있겠지만 저희가 이제 따로 학습지라 그래서 뭔가 이제 새롭게 재구성을 할 생각입니다. 이건 뭐냐면 단순히 수업 듣고 노트 정리가 아니라 배운 것에 대한 확인을 할 수 있는 어떤 수단적인 것을 제공을 할 생각이에요.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말씀드리게 될 거고요. 마지막 같은 경우는 지속적인 고민, 착한 얘기 쭉 있다가 항상 높은 적중률이라 그러는데 직접 쓰면서도 애매하긴 했어요. 근데 높긴 높아. 그래서 높다라는 게 무슨 개념이냐면, 그러니까 이 영역 달았는데 그게 나왔어. 그래서 이거 갖고 속으로 솔직히 되게 좋아요. 냈다. 내가 파이널 낸 거 똑같이 냈다 하면서 이렇게 기분 좋은데, 그렇다고 내가 어디 가서 그럴 수 없잖아. 저 적중한 강사 이러긴 애매하더라고. 근데 여러분이 이제 보시고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아시나요? 라고 한다면은 이 과목만 생각하니까 여러분은 다 봐야 되잖아요. 저 같은 경우 이 과목만 생각하니까 출제 교수님들 누구 잡혀가셨다 보고 이분 논문들 보고 이분들이 쓴 책 보고 이러다 보면은 이분은 이거 좋아하시네 그래갖고 그거만 집중적으로 쓰레기 건드리면 거기서 나와요. 라고 하는데 여러분은 그럴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대신하고 이게 보는 게 어떻게 보면 또 강의의 목적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됐었고 아래쪽에 보면 출제 영역에 대해서는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정리된 거는 다양하게 볼 것 같은데 출제 영역은 이래요. 어떤 걸로 참고하시면 좋냐면 오른쪽에 개 있죠, 개. 개 보면은 여러 번 나온 거 있죠. 여러 번 나온 거 가장 최근에 이제 두 영역, 두 회에서 많이 나온 거 있죠. 이런 위주로 내가 뭐부터 봐야 되겠구나. 이건 필수로 봐야 되겠구나. 라는 거에 대한 감을 잡으시라는 의미에서 해야 됩니다. 근데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전 진짜 이 부분이 약하다고. 딴 건 다 하겠는데 이게 약해. 그럼 제발 그거부터 하세요, 좀. 나오는 거 뻔히 알고 약하다고 해서 그거를 놔두고 한다는 건 되게 애매해요. 요걸 처음에 할 수가 있고요. 나중 가서 모의고사 풀이 7, 8 했다고 해도 진짜 안 먹힙니다. 삼키려고 해도 안 삼켜지니까 미리 그쪽에 약한 파트부터 하는 게 정상적이고요. 막상 해보면 별거 아니구나를 깨닫는 순간이 옵니다. 그렇게 되고 교육론 그렇고요. 지금 정치 영역 보시면은 반복된 부분 쫙쫙 보이시죠? 확실하게 정리해야 될 부분들에서 제시가 다 돼 있습니다. 잘 보시고 넘어가시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참 사회문화 단촐하죠. 사회문화 보면은 이것보다 영역을 더 줄일 수도 있었는데 과거 기출에 나왔던 영역이라 지금 0임에도 불구하고 놔둔 부분도 있어요. 아마 다음번에 이거보다 더 줄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얘기 해보죠. 5페이지 가봅니다. 기출문제 유형별 분석이에요. 자, 이거를 이제 이을 교수님이 이제 보시면서 이제 하셨는데 저도 보면 이렇고요. 여기 질문 유형들 한번 봐주세요. 지금 우리 문제가 나오는 유형들이 요걸로 굳었는데 요게 정확하게 금년 출제 개념입니다. 작년하고 이제 출제진 조금 변화가 있었어요. 출제하시는 교수님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변화가 있는데 맨 처음에 보면은 그 맥락형 보이죠? 유추 맥락이라고 한다면은 내용에 대해서 유비추리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쪽에 보면 맥락을 읽어라라고 하니까 요거는 그러니까 어디 안에서 찾아라, 지문 안에서 찾아라라고 하는 거지. 우리가 만약에 좀 더 쉬운 시험 영역이었으면 지문 안에서 찾아라는 되게 쉬운 거야. 왜? 안 봐도 돼. 그냥 지문 안에서 찾아갖고 이게 담당하면 되니까. 안타깝게도 우리 임용고시는 이게 가장 난이도가 높아요. 난이도가 높다라는 거는 이것은 단순 지식만 요구하는 게 아니라 문제에 대한 접근 능력까지 요구를 하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한테 단순히 교재를 읽고 내용을 정리하고 그렇게 공부함으로써 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도움이 크게 필요 없을지도 몰라요. 근데 혼자서 하기 힘든 게 이런 것 같아. 유추나 맥락에 대해서 읽어가면서 이게 이 흐름대로 해서 이게 나오는 거다라고 하는 이것을 위한 능력을 신장시키는 것. 이게 이제 관건 같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강의형으로 했을 때 우리가 했을 때 내용에 대해서 전달하고 하는 것은 극이 나오는 내용 어떤 사람이 가이드만 잘 잡아주기만 한다면 우리가 교재를 찾고 하면서 시간이 조금 들더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능력은요 되게 힘든 것 중에 하나예요. 그럼 이게 이 선생님들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이러한 맥락을 읽을 만한 연습 문제들을 제공하고 그 다음에 이 맥락을 여러분들이 잘 파악하고 있는지 구조화를 직접 물어보고 확인을 해보고 그 다음에 그러한 이론의 연계성들 어떤 이론이 있을 때 어떻게 적용이 어떻게 되는 것들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해요. 저야 구조화 됐죠. 알아갖고 연결이 되고 디렉팅 배우고 글쎄에서 기능 활동 한 바닥에 다 쓸 수가 있죠. 하지만 이게
잘 안 된다라는 거예요, 쉽게. 그래서 그 연습을 이제 심화 강의라고 그랬고 3, 4월 때 잡아보고 여러분들이 그런 것이 되었는지 안 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학습지고 저희가 이제 나중에 교재로도 생각하고 있어요. 이것을 정리해서 분석해 가면서 하나로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이게 중요합니다. 그 맥락형이 하나 더 있죠. 아래쪽에 보게 되면 서술형에 나와 있는 맥락 유추. 거꾸로 뒤집었죠. 그래서 요 두 개 영역이 사실은 읽어서 풀 수 있다. 지문상에 이게 답이야 라고 표명해 놓은 게 있는데 이게 있다 그래서 쉽게 써지지가 않아요. 써보시면 알겠지만 두 가지 세 가지 쓰라고 하면요. 한 가지 확실하게 기억나요. 두 가지 세 가지 쓰면서 아예 기억이 안 나면 공부를 안 한 거고요. 두 가지 세 가지에서 내가 알고 있는데 이걸 쓰는 게 맞나 저걸 쓰는 게 맞나 그런 딜레마가 어려워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논란이 되는 문제 답을 썼을 때 정답이 낮은 문제 이런 것들은 바로 여기서 걸리게 됩니다. 여기에 뭐가 필요하냐면요. 우선 기본적으로 처음 공부할 때는 뭐 한계든 장점이든 단점이든 특징이든 속성이든 여러분이 쭉 외워주시 정리를 하죠. 두 번째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위계라는 게 있어요. 어떤 게 더 중요하다. 만약 그냥 대시가 됐으면 이 중에 순서대로 어떤 걸 쓴다. 순서 연습을 해요. 심화 때. 세 번째, 지문에서 맥락상 나왔을 때 얘는 누구의 관점인지 파악한 다음에 여기서 요구하는 한계는 이거예요. 라는 걸 찾아내는 거지. 사회문화로 설명하자면. 관점이란 게 있잖아. 보는 관점에 따라서 그게 요구되는데 이게 잘 안 돼. 이게 단거나 노트를 하게 되면 1, 2, 3, 4 관계점 줄줄 외우다가 5개 다 해가지고 이 떨리다 보니까 막 3개 쓰라 그러면 5개 다 쓰고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야 해줄까라는 건데 채점 기준 말씀드릴게요. 앞에서부터 세 번째까지 하고 끊어요. 규정이야, 규정. 뒤에서 이제 여러 개 쓴다고 감점제가 아니고요. 잘못 알고 있어요. 감점이 있을까봐 안 쓰는 게 낫나요? 아니라 처음에 딱 해갖고 첫째, 둘째, 셋째 나가서 거기까지 끊고 뒤에 건 없는 걸로 가정하고 갑니다. 그런 위기가 중요하지. 그 다음에 그 관점이 중요하지. 그런 것에 연습을 해야지. 그게 단순히 책을 읽는다고 쉽게 안 되지. 왜?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교재들이 보여주는 건 나열밖에 안 돼요. 왜? 그 안에 그걸 다 담을 수가 없거든. 이제 그런 것을 확실하게 연습할 수 있는 게 이 학원에서 여러분들이 얻게 되는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렇다면 나머지 영역이 있어요. 거기 보니까 맥락 말고 뭐 있어? 단순 질문, 의미서술, 지시형 나와 있지. 단순 질문형은 그야말로 뭐 경제로 치면 단순 계산형이거나 아니면은 우리로 봤을 때 어떤 개념에 대해서 다이렉트로 쉽게 물어보는 맨 처음 뭐 권위 같은 거나 이런 문제인데 이런 거나 아래쪽에 의미서술형은 예를 들어 아노미가 나오면 아노미의 뜻을 물어보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관계를 물어보거나 이런 식으로 서술형으로 나온 적이 있었죠. 세 번째는 지시형이라고 있어요. 지시형 조건 달리는 거. 조건 1, 2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지시 조건 달리고 문제가 길면 어렵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요건요. 공부를 여러분들이 많이 한 것도 아니야. 그냥 틀대로 그냥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풀 수 있는 문제들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초수나 처음 한 친구들이 착각하는 게 조건 달리고 이게 길면 어렵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이미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어디가 나온다, 어떤 파트가 될 것이다 다 캐치 가능해요. 다른 말로 하자면 이 파트가 틀린다라는 건 공부가 안 된 거고요. 이 파트가 틀린다라는 건 합격 가능성이 낮은 거예요. 이해하시겠나요? 점수 봤죠? 이번에 뭐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여기 오신 분들 중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맞춰야 될 것들에서 논란 자체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본인의 어떤 공부나 물론 학원에서는 제시를 해요. 그 파트에 대해서 전부 다 다르고 심지어 이 학자가 어떤 출신이고 그래서 이러한 걸 어떻게 했었고 속성뿐만 아니라 취지까지 이런 걸 다 말씀을 드리긴 해요. 다만 여기서 무엇을 캐치해야 되는가라 해서 이게 구조화 짧게 되면서 나올 수 있는 문제형 이거다라고 하는 순간 그게 여기 나와 있는 의미서술 지시형이 될 거예요. 맥락 유추는 이 맥락에 대해서 이 교수가 어떤 지문을 가져왔느냐에 대해서 관점이 달라지잖아. 그러니까 어떤 방향에서도 여러분이 볼 수 있는 능력이 기르는 거 이게 가장 임용에서 핵심이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맨 마지막인 논술형 보이시죠? 대주제 중심의 결합형에서 주제 결합 평가형 나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이 방식이 바뀌었죠. 예전에는 일부 과목 경제나 뭐 사회문화나 이런 식으로 결합을 해서 냈었다라고 한다면 최근 추세는 완전히 교육론으로 빠진 게 형식입니다. 그리고 길다 그래서 어려운 게 아니죠. 나올 수 있는 주제가 이제 캐치를 한 다음에 그것을 순서대로 이제 나열해 나가면서 평가를 하면서 하게 되고 변별력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실제 10점이 아니죠. 실제 10점이 아니라 여기 변별력은 2.5에서 3점 정도니까 여러분들이 할 때 준비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회과 경영은 일반적으로 25% 출제, 15에서 25인데 4문제, 논술 포함하면 5문제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의외로 간과하면 안 되고 이런 말이 있죠. 틀리면 안 되는 과목이다라는 거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정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아래쪽에 보시면 어떻게 대비해야 되나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나열돼 있고 여러분들 공부하면서 뭐 많이들 읽어보셨고 책도 읽어보고 뭐 여러 가지 뭐 책들이 있더라고요. 임용고시 어떻게 준비하고 학교하시 선생님이 쓴 거. 첫 번째 보면 시험의 기본 구조에서 알고 들어가세요. 이거 왜 하냐면 이거 아는데 안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뭐냐면 교육학하고 전공하고 80대 20이죠. 근데 이게 주객전도가 돼. 진짜 교육학에 목숨 걸더라. 왜 그래? 시간이란 게 있어요. 교육학을 못해서요, 어려워서요, 쓸 자신이 없어서요, 그래서 과목 따로 있고 그런데 아니에요, 절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 중에 하나인데 이게 뭐 교육학 선생님들을 뭐 제가 어떻게 평가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수업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주가 되는 것에 대해서 바뀌어야 되고 뭘 해야 되는지 바뀌어야 되는데 단순히 그게 수업을 듣다 체화시키는 영역으로 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 조절 잘 하셔야 돼요. 시간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기 보면 8대2라고 나와 있죠. 일주일이라고 하면 얼마야? 하루하고 이틀이 가도 이제 많은 양이야. 그 이틀까지는 줄게. 근데 나머지에 대해서는 전공에 대한 생각들을 하셔야 돼요. 전공 한 과목씩 해봐. 이틀 받고 교육학. 그럼 어떻게 돼? 하루에 한 과목씩이야. 딱 떨어져. 그러니까 이게 아마 제가 보기엔 맥시멈인데 가끔가다 교육학을 뭐 나중에 한다, 천천히 한다, 처음부터 준비해야 된다, 전화 안 해봐서 교직 그러시면 안 돼요. 이 조절에 대해서는 나중에 판단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팀에서 또 따로 생각한 게 있으니까 그거 뒷부분에서 나오게 될 거고요. 기본서 보시면 쭉쭉 나와 있죠. 교육학, 사회과 교육로 나와 있는데 교육학의 1번에는 K교육학하고 EPR하고는요. 굉장히 검증된 책입니다. 이거는 이일 교수님이 이제 대학원 인대에서 강의를 하시면서 확증을 지은 거라 굉장히 좋은 책이라고 보시면 되고 나머지 개론서는 참조하시면 되고요. 사회과 교육들은 참호책이 압도적이죠. 예, 그래서 실제 출제 영역이나 했을 때 건드리는 거 보면 이 책으로도 충분히 커버가 가능한 상황이 맞고 몇 가지 추가되는 새로 들어가는 거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강의 시간에 전달이 될 겁니다. 정치학은 이제 서울대 정치학에 의해서 지금 아래쪽으로 메타가 넘어오긴 해요. 근데 두 권 다 가치는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책을 본다고 더 떨어진다 이거보다는 메타적인 면에서 지문을 다룰 때 아래쪽을 먼저 참고하는 것 같다라는 말씀이 있었고요. 경제학은 딴 거 없습니다. 1번에 나와 있는 이 경제학 원론만큼 이렇고 이제 박지은 교수님이 나와서 말씀을 좀 해주시게 될 겁니다. 사회문화 같은 경우는 지금 하늘 아카데미 홍대승 책 사회학에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사회학의 이해 시절 예전이죠. 근데 사회학의 이해를 하다가 이제 하늘로 이제 계속 넘어간 이유가 내용에는 크게 그게 없는데 지문을 어느 쪽에서 많이 응용한다라고 보는 거야. 근데 사회학에는 굉장히 심플해요. 심플하게 짧게 써져서 읽기도 편하고요. 그리고 영역을 보게 되면 안 나오는 영역을 제끼고 나면요. 그게 두꺼운 책이 아니게 돼요. 굉장히 얇아지게 될 거고 하늘 같은 경우는 장점이 여기 나와 있는 유추 맥락형 중에 단답형 같은 거 날개에서 하나는 꼭 내죠. 교과서에서 하나는 꼭 내죠. 그럼 두 문제 끝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됐고 그래서 하늘 아카데미 사회학은 여기서 이제 같이 읽어보는 제가 3, 4월 달에 이걸 같이 하기로 했는데 요것만 갖고는 너무 적다라고 판단을 해서 여러분 힘들다고 하는 난이도가 높아지 연구방법론 책도 이제 같이 하게 될 겁니다. 심화라고 해서 그때 되고요. 여기에는 없는 책인데 제가 적합한 책을 찾을 거예요. 아마 고등학교 교과서 수준 으로 서술했는데 모든 영역을 다 볼 수 있는 책이 있거든요. 그걸로 지금 생각을 해보고 있으니까 그건 그때 말씀드리고 마지막에 보면은 문화인류학 개론 나와 있죠. 여러분들 알기로 처음 만나는 문화인류학책 다들 갖고 계실 거예요. 근데 그건 개론서가 아니에요. 엄밀하게. 근데 지문이 천여한국하고 몇 번 이제 두 번 적중하다 보니까 그게 대표적인 걸로 되는데 원칙적으로 이렇습니다. 그 책을 통해서 내가 어떤 문화인류학적 틀을 만드는 수준에서 끝나야지 그걸 갖고 이제 문화인류학 전체를 시험을 보겠다라고 하게 되면은 조금 아플 수도 있어요. 왜냐면 지금 이제 변별력이 있는 문제들이 지금 이 오래된 아주 군내가 나요. 이 책은. 제 책은 이제 완전히 녹화가 다 됐어요. 완전히 썩었는데 오래돼서 이 파일도 보니까 오래된 저는 젊어요. 예, 근데 그게 언제 산지 기억은 안 날 뿐이에요. 근데 이 문화인류학계로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이걸 다 읽으라고 안 할 거예요. 저는 보통 언제 얘기하냐면 5월달쯤에 그때쯤에 해가지고 파트를 찢어서 이 파트에서 나올 거다 그래서 총 챕터 중에 한 3분의 1도 안 되는 양만 제시를 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당연히 안 읽으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약간의 이제 나올 수 있는 개념들만 축약해서 모의고사 때 모아서 드립니다. 그래도 이 책이 나오니까 지금 의지가 있고 막 공부하겠다 불타오르시는 분들은 문화인류학 개론에서 출제됐던 파트만 골라갖고 읽어보시면 크게 도움되고 여기서 어떤 거 주냐면 예 맞아요. 그 사례들이에요. 사례들. 이 사례들을 갖고 어떻게 보느냐에 대해서 문제가 가장 변별력 있는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가까운 별표 교과서 지도서 등은 읽어라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읽는 방법이요. 그 다음에 읽기인데
솔직하게 저는 일 교수님 보는 거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 개인적으로는 읽는 방법 잘 읽어야 돼요. 그냥 자 1회독 했다, 2회독 했다, 3회독 했다 진짜 의미 없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공부하지도 않았고 여러분도 이렇게 생각해요. 주체 객체는 너무나 뻔하죠. 이거 근데 놓치고서 왜냐면은 속독하는 친구들이 이거 놓치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요 읽어갖고 문제는 풀리는데 나중에 응용이 안 되고 남지 않은 효과가 이것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 중요한 원인과 결과입니다. 2번하고 연관돼요. 함수 결과죠. 이 문장에 대해서 이거 왜 그러지? 그 다음에 이것 때문에 뭐가 나타나지? 왜 이거 고민하냐고 하냐면요. 그게 문제로 나와요. 지문에 어떤 상황 주고요. 이거 원인 묻는 게 우리 사회문화 문제고요. 지문에 어떤 상황 주고 이럴 때 어떤 결과가 나올까 또는 해결 방안 옛날 메타죠. 잘 안 나오긴 하지만 그런 거 묻는 게 이번의 방식입니다. 똑같은 얘기로 요 맥락 유추형이 바로 이렇죠. 이 문장을 왜 썼을까? 이 내용이 왜 나왔을까? 이 개념이 왜 튀어나왔을까에 대해서 그 원인이 앞에도 쓰고 뒤에도 써놔요. 앞뒤에 다 써놓고 배경까지 다 써놓는데 그게 안 보여. 미쳐버리겠는 거야. 다른 단어 들어가도 맞는 것 같아. 이게 함수 관계예요. 하나 더 가자면은 이게 어떤 건지 대략적으로 그림이 잡히는데 그 다음에 안 되는 이유 바로 이거예요. 개념의 위계관계입니다. 개념의 위계관계란 건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단답형 어떤 과목인지 공통적입니다. 나올 수 있는 단어는 한정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막 상상해 보니까 이거 아닌 것 같아. 나 이렇게 안 배웠는데 딴 데서 이렇게 읽었는데 하면서 단답형에 들어갈 수 없는 답으로 요청할 수 없는 단어들을 막 제껴 넣고 있어. 근데 왠지 내가 맞을 것 같아. 착각에 빠진 거지. 그게 뭐야? 확인이 없었던 사람이야. 제가 이걸 써도 될까요? 해서 고민이 없었던 사람이야. 이런 걸 묻지 않았던 사람이야. 여러분 정확하게 이렇게 사회문화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 책들 보면 단원명 있잖아요. 단원 제목. 볼드체로 끈 거 있죠. 그거 제외하고는 답으로 안 돼. 근데 이게 막 고민을 해. 그리고 개념이다. 용어다. 이것마다 개념에 속하는 단어가 있고 용어에 속하는 단어가 있어. 이걸 구분 안 하고 그냥 드립다 외우고 그냥 단원 정리하고 나가다 보니까 답 쓸 때 미쳐버리겠는 거야. 그러면서 이런 말만 해. 솔직히 공부는 다 했고 다 알 것 같은데 저 이명이면 이상하게 답을 못 쓰겠어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읽어야 돼요. 개념의 위계관계 뭔지 아시죠? 하위문화, 상위문화, 전체문화와 같은 개념이기도 하고 위아래 있는 겁니다. 제대로 읽었는지에 대한 검증과 예를 제시할 수 있는가? 내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예시에 대해서 떠오르는가? 거꾸로 얘기하면 그 예시만 외우고 있어도 이 개념이 떠올라야 돼. 그 속성이 떠올라야 돼. 그런 것들을 찾아내시면서 자꾸 하시면 요거 뭐에도 연관되는지 아세요? 2차에도 연관돼요. 2차 때 강의 방식이요. 개념 설명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할 것 예시 하나 제시하고 아이들 생각하게 해서 그렇지. 그런 속성이 있지. 맞아. 우리 이거 통해서 무엇을 찾아냈지? 계속 질문하면서 하는 거야. 그 예시는 가장 힘든 영역이기도 하지만 예시를 통해서 나머지가 오히려 구조화 잡히는 현상도 일어나고 실제 문제도 그렇게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한 문장의 일반화, 개념과 개념의 관계를 표시할 수 있는지 참 힘든 거죠. 그래서 이러한 문장을 제시를 하려고요. 어떤 가설이나 이런 형식으로 제시하고 빵꾸를 뚫어놓은 다음에 여러분들이 한번 써보게 하려고 이게 제 의도입니다. 그게 가장 좋은 공부 같아요. 그러니까 한쪽 개념이 나오면 비어있는 데가 문제가 되는 거지. 그런 문제 유형으로 나오고 하니까 그걸 보시면 좋습니다. 서브노트. 저는 이게 일개성이 조금 차이 나는 것 중에 하나지만 저의 공통으로 해야 되긴 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정리해야 한다라고 나오잖아요. 이 정리해야 한다라기보다는 정리에 대해서 본인이 아니면 아닌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책 자체에다가 바로 체크하면서 그렇게 정리하고 가요. 근데 산만한 거 같죠. 근데 나는 노트보다는 여기 기억해야 되지 않을까? 항상 그쪽이거든. 내 입장은 그래요. 노트를 갖고 너무 뿌듯해하지 맙시다. 노트는요 해놓고 나서 저는 마지막에 시험 전에 하나씩 지워가면서 내가 이걸 외웠느냐 확인해가면서 그냥 지워버릴 것 같아. 그리고 다 지워진 건 찢어서 버릴 것 같아. 왜 찢어서 버리냐고? 난 이거 외웠으니까. 자신감이 있으니까. 그렇지 않고 시험을 어떻게 보니? 서브노트를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 머릿속에 넣는 게 목적이잖아.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서브노트는 절대 필수가 아닙니다. 많이 할수록 단순하게 사회학을 과도하게 가면 4페이지도 끝나요. 정말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노트를 정리한다라는 의미가 내가 아는 것들을 확실하게 알고 구조가 됐으면 빼고 나서 내가 필요한 것들만 남게 되는 거지. 과목 전체에 대한 정리 노트로 뿌듯해할 것이 아니라 단순히 내가 지금 빠질 수 있고 놓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정리에 한정지는 게 서브노트는 옳다라는 겁니다. 필수는 아니고요. 그 다음에 메모나 이런 거 수업 시간에 말씀드린 거에서는 체크를 잘 하셔야죠. 근데 그 정도 능력은 다 가지고 있는 분들이 저랑 만났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래쪽에 공부에 대한 대표적 고정관념 잘 보시고요.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원래는 이거에 대한 답변을 안 달았는데 이제 시간상 답변을 미리 달았어요. 허위의식, 이데올로기인 거 나오죠. 그냥
이런 식의 공부가 이때까지 먹혔기 때문인데 적어도 이명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이일 교수님이 최대 1년이라고 써놨다가 너무 심하다고 괴로운 친구도 있을까봐 2년으로 제가 바꿨어요. 예, 그래서 충분히 이 안에 끝낼 수 있다라는 거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험 대비 완벽한 책 없습니다. 정답은요. 완벽한 책이 없기 때문에 모든 책 다 읽어보나요? 그것도 무리한 짓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선배들이 합격한 애들이 학원에서 만든 책으로 다 되나요? 되지만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시겠죠? 완벽한 것은 없대요. 무슨 대답이 그런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명이 약간 힘든 수업이다, 힘든 강의, 힘든 공부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제발 효율적인 단거나 한 책에 대해서 확실하게 마스터하지 않고 자꾸 옆으로 넘어가는 그런 통독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경계를 좀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답이 안 써집니다. 네, 가장 핵심적인 답이 나 이거 아는 건데 본 건데 이 말 하지 맙시다. 네. 자, 그다음에 복습이 중요하다. 예습이 낫다라고 하는데 초수를 나타내는 형상이에요. 처음 와서 이렇게 듣고 와서 정리하는 거 편해요. 훨씬 편해. 진짜 편해. 그냥 하면서 알고 가면 재미없을 것 같아. 근데 진짜 자기가 맞지 않는 과목은 얻어가는 게 얼마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습이 낫다. 저는 사실 복습파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은 수업을 들었을 때 효율적으로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듣는 걸 좀 잘해요. 듣고 구현에 대해서 이분 이거 말씀하시는 거 이걸 생각을 잘해. 그런 사람 같은 경우는 노트 정리가 좀 달라. 그러니까 이 내용과 이제 별개 이게 형성이 되는데 앞에 쓰는 것과 좀 다른 노트가 되는데 아니면은 본인이 예습을 하신다. 예습을 한다라는 건 뭐야? 지금 영역에서 어느 정도 나갔을 때 그 정도는 한번 읽어온다. 가장 미니멈이 뭘까요? 교재 수준이죠. 우리 교재 수준이면 이제 요약된 걸로 한 5페이지, 6페이지 읽어오는 거지. 거짓말 안 하고 1시간 일찍 나와서 여기 버거킹에 앉아갖고 할 수 있는 양이에요. 근데 그게 안 되는 친구들이 있어. 시간이 없어서 바빠서. 그건 어쩔 수가 없지. 그럼 그 다음에 그거 이상의 노력을 해서 복습을 해야지. 본인만의 방식 찾으세요. 저는 어떤 게 낫다라고 말씀 안 드립니다. 다만 지금 여기 나온 이유에 대해서 왜 예습이 자기주력이 낫냐에 대해서 그냥 일반론으로 얘기 안 할게요. 교육학적으로 얘기 안 할게요. 붕 뜰 수가 있어요. 와가지고. 그러니까 만약에 한 번 나와서 그 붕 떴다라고 있게 되면 다음번에 반드시 할애를 해서 다른 거 뭐 복습을 포기해서라도 미리 한번 보고 오는 게 훨씬 더 이득이다. 하나 더 갈까요? 질문이 있을 수 있지. 이거 들었는데 교수님 이거 지금 여기 한계점 이거 나왔는데 이건 안 중요한가요? 진짜 좋은 질문이죠. 네, 그런 것들. 이거 기능론 관점에서 약점이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는 거지. 네, 말이 길어질까봐 끊었어요. 제가 왜 그럴까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세 가지 가장 크리티컬하게 많이 묻는 것들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온 거 ELT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 라기보다는 어떻게 이제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나와 있죠. 예, 기본 이론 정리, 심화과정, 기출문제 분석 내용 정리 나와 있습니다.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 입장에 생각을 해봤어요. 뭘 물어볼까? 사례를 중심으로가 뭘까요? 라고 나와 있지. 얘기했잖아요. 기본 개념에 대해서 학습하고 당연히 설명합니다. 근데 사례를 들었을 때 하나의 예시죠. 여러분이 생각한 예시가 될 수 있고 제가 말씀드린 예시일 수도 있어. 그 예시만 꽉 잡아놔도 뭐 그 기본 개념이 잡힐 수가 있다니까. 이게 어디서 여러분 현장에서 많이 느꼈잖아. 내가 설명한 거 기껏 기억 못하는데 예시 든 거 하나 해갖고 뭐 신기한 거 하나만 기억하고 있는 애들 많이 안 봤어요? 여러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냥 잘 기억하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본다라고 보면 되고요. 이 1월 2월 달에는 어떻게 보면 어떤 학자가 있으면 그 학자가 누구다, 이 학자가 왜 이거 했다, 이 정도 수준으로 보시면 돼요. 그럼 심화는 무슨 차이냐? A라는 학자, B 학자가 결합되기 시작할 거야. 이 두 개 학자가 결합되기 시작하면 공통점은 무엇이고 차이점 무엇이야? 다시 돌아가자면 공통점 차이점만큼 어려운 게 없어요. 근데 내놓고 공통점 차이점 둘 다 알아야 되니까. 우리 쪽으로 아까 문화인류학자들 3명 있잖아. 그럼 ABC에 대해서 한 사람 갖고 안 나와. 어떻게 돼? 두 개를 결합해갖고 공통 차이점 물어봐. 그래서 그 파트 어렵다 그래. 왜? 두 개를 다 알아야 되니까. 한 사람만 알면 안 되니까. 이제 그런 거에서 심화 때 이루어지고요. 5월, 6월은 기출문제 분석이죠. 기출문제 분석, 기출문제 풀어주고 그냥 답 얘기하고 넘어가지 않습니다. 기출문제 가지고요. 응용한 거 사례들, 그 다음에 빵꾸 뚫어놓고 여러분 집어넣을 거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 이렇게 연습하는 시가 될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가장 인고의 순간이 될 수도 있어요. 지루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해요. 기출문제 분석을 본인들이 하시는 게 원칙이긴 하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하는 것을 제시해드리는 시간인데 그러다 보니 그렇습니다. 그럼 그 전에 기출문제 먼저 풀어봐도 되나요? Anything is okay. 다 보세요. 다 풀어보세요. 그리고 또 푸세요. 그리고 다시 보세요. 근데 푸는 문제에서 너무 옛날로 안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월 8월 문제풀이 아까 말씀드렸죠. 이일팀의 독특한 방식이라는 게 바로 말씀드린 저희가 낸 문제도 이제 기출과 비슷하고 거기에 대해서 똑같이
방식대로 방긋들어서 맥락을 볼 수 있게 형성을 합니다. 그래서 9월, 10월 모의고사는 그야말로 모의고사 와서 보고요.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시험지 받고 그걸로 8번 보게 됩니다. 보면 이제 거기에 대한 해설 강의 있고 나머지 질문이나 이제 핵심 이슈들 이런 거 정리를 하게 될 거고요. 파이널은 이제 1개월이죠. 어떻게 진행될지 그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2차 수업 있는데 2차 수업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2차 수업 진행되고 있어 인원을 적게 해서 마감이 된 게 아니라 적게 했지 사실은. 왜냐하면 소화할 수가 없어요. 개별적으로 봐주니까. 근데 2차를 하면서 느낀 거는 2차를 지금 3번째 보는 친구들도 있어요. 저희랑. 근데 작년에는 진짜 이거 왜 이러지? 아쉽다가도 한 해 지나면은 달라요. 즉 2차를 준비할 시기가 이때밖에 없기 때문에 조금 달라요. 여러분한테 우리하고 와서 2차를 꼭 해라 말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저희 입장에서는 되게 힘들어요. 왜냐면 9 to 9이야. 9시부터 9시인데 또 뭐 집단 타면 10시 넘어서 들어가고 갔다 오면 부인이 항상 여기 수업하고 뭐 한 달 늙어 보인다고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너무 힘든 것 중에 하나인데 거꾸로 수업 나와 있어요. 거꾸로 수업이 뭐냐면 이제 그 시간이 너무 길다 보니까 강의를요 저희가 미리 찍을 거예요. 강의 미리 찍고 거기에 대해서 미리 보고 오게 한 다음에 완전히 이제 실습으로만 이렇게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12월에 이렇게 된 거꾸로 수업이 바로 그런 내용이고, 아래쪽에 보시면 특강을 통한 다양한 나와 있습니다. 계룡서 쟁점 특강에서 갑자기 뭔가 온라인 파트가 쭉쭉 늘어나죠. 요게 이제 생각했던 건데, 아까 봤었던 특강 라인들을 만들면서 기본 수업 진행되면서 여러분이 빠지거나 이빨 빠진 부분이나 개념이 절된 부분이나 해서 온라인으로 볼 수 있도록 계속 축적을 시킬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약간은 여러분들이 봤었을 때 지나간 거에 대해서 다시 혼자 공부하지 않도록, 그 다음에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여러분한테 필요한 거는 이러한 것을 다 소화하라는 뜻이 아니야. 필요한 걸 발췌를 하되 시간 조절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 그걸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교육학 나와 있죠. 이 교육학 같은 경우는 이일 교수님이 원래 이제 현장에 사시잖아. 대학원하고 이쪽에서 하시는데 원래 하셨어. 질문 받고 그러다가 사회 같이 하는 친구들 이쪽에서 같이 뭐 공부를 시키셨어요. 그 요청을 하다가 현실적으로 봤을 때 조절이나 지금 상황에 대해서 판단하는 거나 지금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학생들 요청이죠. 같이 하는 친구들. 그래갖고 이제 이때부터 교육학 쟁점 특강이 시작되게 될 겁니다. 이 교육학은 그러니까 사회교육학이 아니에요. 전반적 교육학이 될 텐데, 물론 이제 되도록이면 이쪽에 맞춰서 진행이 되는 게 맞을 겁니다. 사회교육 같이 하는 친구들, 공부하는 친구들 맞춰서 교육학 쟁점 특강이고, 이번에 것도 보니까 그래서 아이들 데리고 이제 스터디 형식으로 진행했는데 거기서 이제 나오더라고요. 그게 어쩔 수가 없어. 교육학 강의하시는 분 입장도 알겠어요. 그 긴 시간을 그렇게 해야 되니까 하는데, 사실 교육학도 주제를 찾아보면 분명히 한정적인 무언가가 있습니다. 이제 그걸 제시하려고 이렇게 잡아 놓으신 거고요. 이때가 5월 달부터 시작되게 됩니다. 자, 마지막 페이지로 넘어가게 되면은, 마지막이 아니라 뒷페이지 넘어가게 되면 상호적 협력법안. 이게 말씀드린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1, 2월 달에 지금 금토가 없으니까 특강도 없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3, 4월 달, 5, 6월 달 보면 목요일 저녁 같은 경우 제가 커버가 될 겁니다. 그래서 강의가 끝나고 강의를 되도록 조금 일찍이라기보다는 6시 저녁 먹고 바로 이게 잡을 수 있도록 하고요. 끝나고 이제 저랑 남아서 책도 보시고 책도 보고 그 다음에 미진한 거 질문이나 확인 절차 다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문화는 제가 보기에 4개월 정도 그렇게 저랑 피드백 같이 하시고 책들을 같이 보고 하시면 또 3, 4월 달 특강도 있고요. 그거 하시면 어느 정도 잡힐 겁니다. 사회문화 특징이 그래요. 가장 처음 시작할 때 이게 제일 할 만한 것 같아. 책이 쉬워, 재밌어. 가장 마지막 되면 또 제일 어려워. 뭘 써야 될지 모르겠어. 이게 되거든요. 그것 때문에 지금 제가 이제 생각해 본 겁니다. 나머지 때는 뭐 박지훈 교수님, 이일 교수님 해가지고 남는 시간에서 작년이나 재작년 스터디라 그래서 따로 형식을 했었는데 이제는 그런 형식보다도 아예 그냥 남아서 책 좀 읽으라고 하는 의미에서 공부 좀 하라는 의미에서 이런 것까지 했으니까 요거는 이제 같이 이제 상호작용이라고 나와 있죠. 좀 물어봐. 그리고 물어볼 게 있으면 공부 좀 해. 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율학습 시간 전가에 대해서 이렇게 제시가 됐습니다. 지친 분들, 이거 의무는 아닙니다. 근데 내가 남아있는데 의무지 뭐. 같이 해야지. 그치?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거고요. 질문은 이제 경제 교수님 이제 말씀하실 거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짧게 물어볼 것들 여쭙고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잠시 쉬었다 할게요.